박효상의 스윙스엑송 역사인 가요. 반갑습니다. 역사인 가요 8월 첫 번째 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네요. 먼저 2005년 8월 3일 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팀 개복제 세계 첫 성공. 야, 이런 토막 기사가 떠 있습니다. 스노피였죠. 이름이 참 예쁜 이름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이름. 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 SNU 그리고 강아지 퍼피, 여기서 이제 합성어로 스노피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참 후에 2013년 10월 22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개 스노피의 유전자가 세포를 제공한 개와 거의 100%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게놈 분석 전문업체 테라젠 이텍스는 장부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와 또 게놈 연구재단 공동으로 복제개인 스노피와 체세포 제공개인 타이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21일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 세계 최초네. 네. 그렇군요. 자, 2003년 8월 4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투신 자살, 이런 토막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사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왜 그랬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상하죠? 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1926년 8월 4일 이날은요, 윤심덕, 김우진, 대한해협의 동반 투신 자살.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인데, 대한해협, 그래야 됩니다. 현해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현해탄의 동반 투신 자살 이랬는데 대한해협입니다. 30 동갑의 윤심덕과 김우진이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죠. 대한해협에. 그게 이제 신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될 만큼 관심도가 아주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을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참 그 확실한 사실은 그 분위기가 정말 싸했었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1926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운동이 한창일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독립운동이 막 태동된 조직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독립운동이 이미 뭐라 그럴까요? 가속을 붙인 그런 단체도 있을 테고, 아무튼 전국 여기저기서 독립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독립의 열망이 한참 높아지고 있던 그때. 하필 그런 때에 그것도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유학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그걸 그냥 대한해협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다. 그렇게 젊음을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싸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도 그 분위기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절대로 피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 날짜를 보면은요, 2009년 8월 31일자 날짜인데 한국일보에 이런 논조에 그 글이 실려요. 고종석 선생이 쓴 글인데요. 제목이 윤심덕 대한해협에 가라앉은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글의 마무리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과 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든 사실을 향한 충성을 위해서든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하자. 윤심덕은 김우진의 연인이기에 앞서서 조선의 첫 소프라노 가수였고, 김우진은 윤심덕의 연인이기에 앞서서 1920년대에 뛰어난 표현주의 극작가였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 속에서 딱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그거죠. 예술가의 일생, 예술로 바라보자. 이런 느낌 바로 다가오네요.
1962년으로 넘어갑니다.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마릴린 monroe가 진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한 날이네요. 나이가 36세밖에 되질 않아요. 네. 이 세계적인 섹스 심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고, 여배우라는 직함을 떠나서 여류 명사로까지 통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훗날 그 회고록에 쓴 한 대목을 우리가 정말 정말 그 뭐랄까요, 좀 깊이 좀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나 하면은요, 가장 좋았던 여행은 한국 여행이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릴린 monroe 생전에 가장 좋았던 여행이 한국 여행이었대요. 이거 사실입니다. 마릴린 monroe의 회고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이 있어요. 마릴린 monroe가 그 뉴욕 양키스의 조 디마지오든가요? 그 선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와요. 근데 일본에 신혼여행을 왔다는 사실을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이 그 사실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바로 통지를 하죠. 여기에 우리 미군들이 많이 있다. 미군 용사들이 많이 있다. 와서 한번 격려해 줄 수 있겠느냐. 위문차 한번 방문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마릴린 monroe 그 전가를 받자마자 오케이, 콜! 나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마릴린 monroe가 1954년 2월 12일 날 대구 동촌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마릴린 monroe를 태운 비행기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공연들이 있었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했던 공연의 그 컷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무대에서 열광하는 미군 관중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연 글에 그게 인제 공연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외 다른 어떤 캠프에서의 공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릴린 monroe 공연에서 마릴린 monroe가 정말 잊지 못할 쇼킹한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다가 자신의 팬티를 벗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열광하죠, 군인들은. 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2장째를 벗어서 던집니다. 더 열광하는 3장째를 더 벗어서 던집니다. 무려 팬티를 5장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보면서, 야, 너 뭐 저 추악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마릴린 monroe 입장에서 뭔가 분명한 어떤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선에 나갔을 때 여자의 속옷을 갖고 있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 전쟁통에 안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난 미국의 속설인지 몰랐어요. 이 말을 들어본 것 같아. 그 열광하는 군인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그 5장은 무대 위 퍼포먼스용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실제 무대 아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팬티를 준비했다가 마구마구 뿌려준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얘기가 통하는 얘기죠.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걸 지니고 있으면 전쟁통에 내가 죽거나 다치질 않겠다 하는 어떤 그 정말 뭐랄까요,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뭐 군인들의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전투에 지친 군인들이고 전투를 막 마친 지 불과 몇 해 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라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휴전은 했습니다만, 휴전하고 난 불과 1년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 언제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심리 상태가 그럴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마릴린 monroe를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섹스 심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이야기도 저는 왜 이런 닉네임이 붙었을까에 충분히 이거 충분히 그만한 닉네임을 가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여겼던 게, 그 속옷들에 전부 마릴린 monroe 본인이 쓰고 있는 향수를 다 뿌렸다는 겁니다. 디테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한국에 다녀갔고, 그날 그런 어떤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한국에서의 이미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훗날 마릴린 monroe 사후에 발견된 회고록에 한국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여행이었다,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라고 회고한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것.
네. 마릴린 monroe 그랬었군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런 그 퍼포먼스가 나중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월남전에 위문 공연을 갔던 우리 가수들 중에도 있었어요. 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수 이름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질 못하겠고 궁금하면 검색. 네. 1902년 8월 6일로 갑니다. 시인 김소월 선생이 출생을 한 날입니다. 야,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김소월 선생의 시 작품입니다. 김소월 선생의 시가 대중가요 작품으로 가장 많이 불려져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가장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스트 포인트의 연주와 노래였죠. 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장은숙 씨의 못 잊어. 김소월 선생의 시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저희들 그 옛날 그 학교 축제 때 대학 시절에 그 응원가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딱 이렇게 불렀어요. 이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이사이 들어가죠.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꽃 피었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마야라는 가수가 그 부분 멜로디는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 뒷부분만 다르게 또 해가지고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진달래꽃 김소월 선생의 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정미조 교수 개여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초혼이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부모. 예.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산. 정말 가곡에서 대중가요에서 동요에 이르기까지 김소월 선생의 시가 없는 노래가 없어요. 네, 그만큼 김소월 선생의 시가 가요의 가사로 많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민중들 가슴속에 가장 정서적으로 잘 흡착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김소월 선생 네, 참 많은 노래들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1902년 8월 6일 날 김소월 선생이 출생을 한 날이네요. 김소월 선생님 생신이시네. 축하드립니다. 김소월 선생님. 네. 1610년 8월 6일 허준의 동의보감 25권이 완성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1610년 8월 6일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1596년도에 선조임금의 어명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집필 도중에 정유 재난을 겪게 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 합쳐서 14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날이 바로 1610년 8월 6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정말 놀라워요. 제가 왜 달리 전 세계 만방이 이건 정말 떨쳐서 자랑해야 된다. 우리 1590년대에 이런 게 나왔다 하고 자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내용이 정말 놀랍거든요. 내과 질병을 다룬 내경편이 6권입니다. 그리고 외과 질병을 다룬 외경편이 4권. 여러 가지 병증, 잡병들을 다룬 거죠. 잡병편이 11권. 또 약물 지식을 다룬 탕액편이 3권. 마지막으로 침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방법, 침구편이 1권. 이렇게 해서 집대성한 겁니다. 이 25권이 완성.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1610년 8월 6일 25권 완성. 1876년 8월 7일 이날은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 마타하리가 출생을 한 날이네요. 저는 마타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처음 마타하리를 알게 된 게 굉장히 불량스러운 동기로 마타하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학교의 수업 시간에 그때 소위 말해서 386이라고 지금은 586인데 그죠?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성인 만화가 있었어요.
네. 두께가 거의 뭐 주간경향이나 썬데이 서울 정도 두께가 되지 않았나. 크기는 딱 그 정도 크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그게 A4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걸 A6라 그러든가 B4라 그러든가 그런 사이즈. 네. 그런 사이즈로 나왔던 그 만화책이었어요. 성인 만화. 내용이 지극히 불량스러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량스러운 내용. 그 불량스러운 내용을 중학교 때 보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마타리였었어요. 제목이 정확히 세기의 여간첩 마타리. 그래가지고 마타리가 정말 자신의 가진 게 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몸뚱아리 제공을 하면서 막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훗날 나중에 마타리의 그 일대기를 담은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쁜 책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오염되고 훼손되게 만드는지 아주 큰 본보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쁜 책 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생각이 불량스러워지고 오염되고 훼손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1969년 8월 8일 이날은 무용가 최승희가 사망을 한 날입니다. 최승희 선생에 대해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무용가입니다. 1930년에 미국, 특히 이제 중남미권의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뉴욕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무용가들과 또 무용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또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치렀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나온 평이 뭐였나 하면 세계 10대 무용가 중에 바로 저 사람이 들어간다. 그 이름은 최승희. 그랬어요. 그런 평을 받아냈습니다. 그랬는데 해방 후에 그러면 더 많은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해방 후에 친일 행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남편과 오빠와 함께 월북을 해버립니다. 1952년도에 북한에서 공훈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1955년에 최고의 인민 배우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다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1967년에 12년이죠. 12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고 있다가 12년 후인 1967년에 숙청이 되고 가택연금되었다가 결국 1969년 8월 8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최승희의 제자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최승희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무용사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말 탁월한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일생은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생, 손기정 옹이라고 저희들이 그때 배울 때 그랬었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날입니다. 정확히 56년 후입니다. 1992년 8월 9일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되죠. 같은 날 8월 9일입니다만은 56년 전에 손기정 선수, 56년 후에 황영조 선수 두 사람의 금메달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국가와 함께 떠오르던 그 태극기, 그 위용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러나 56년 전에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를린에서 뛸 때 그때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뛰는 내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내 민족의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울분을 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한 걸음이 지금 이렇게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일깨워 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승하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보도가 결국 우리나라에 나중엔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신문사에서 이걸 봤잖아요. 신문사에서 받아서 그 사진 그대로를 보도를 못합니다. 왜? 일장기가 가슴에 붙어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일장기를 그 사진에서 지워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현대적인 포토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일장기를 지워요.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송기정 선수 금메달 마라톤 우승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은 정말 환호를 했죠. 그러나 그 환호 이면에 이내 곧바로 더한 울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바로 응징이 들어오죠. 왜 선수의 일장기를 지웠느냐. 그래서 그 신문사를 응징하고 신문사는 결국 폐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56년 전의 금메달과 56년 후의 금메달. 온갖 영역의 세월 그 고된 훈련 끝에 금메달을 쟁취하고 국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 열광 앞에 태극기가 쫙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울려 펴지는 그 황영조의 금메달과 일장기를 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신문사가 폐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정말 어디다가도 울분을 토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응어리진 마음으로 계속되는 암울한 그런 그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도 우리 민족, 우리 손기정이 우승을 했다. 그 마음 하나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이 두 개의 금메달 너무나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신기록입니다. 당시에.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3위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또 역시 우리 조선 선수였습니다. 남승용이었습니다. 남승용 선수.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정말 온 세계에 떨치는 한편 나라 잃은 서름까지를 달래주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서러울 수밖에 없었던 일장기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56년 후에는 황영조 선수가 그 서러움을 한꺼번에 날려주었죠. 아마 누구보다도 기쁜 사람이 손기정 선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노래는 김소월 선생의 시노래 가운데서 개여우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미조 교수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뭐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죠. 정말 레전드죠, 레전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곱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인 가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로 그리합니까?